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29. 단군 조선 연대기 11. 제3대 가륵 천왕이 한글 훈민정음의 원조인 단군 조선 가림토, 가림단은 실제했다. 서기전 2181년 경자년에 삼랑을보륵 선인 이 38자로 정선하였다. 삼소리 글자 가림토 38자 정선. 서기전 2181년 경자년 가륵 천왕이 삼랑을보륵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니 이것을 가림토라 한다. 단군 조선 초기에 상형표의 문자인 진서 즉 참글이 있었으나 지방마다 말이 서로 다르고 열집의 고을이 말이 그다지 통하지 않았으며 백리의 나라가 글자가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으므로 가륵 천왕이 말과 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림토 글자를 만들게 한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제3대 단군인 가륵 천왕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갸륵하게 여기신 거룩한 임금이시다. 삼랑을보륵은 단군 조선 가륵 천왕 시절에 삼신을 모시고 제사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이며 특히 태백산 사선각에서 모셔진 사선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다. 사선이란 배달나라 시대인 서기전 3500년경의 발귀리 선인, 서기전 2700년경 발귀리 선인의 후손으로서 광성자 또는 광명왕이라 불리는 자부선인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전 2240년경 묘전랑이라 불리는 효의 대명사이기도 하신 대련 그리고 서기전 2180년경의 글보륵 선인이다. 읍은 10리에 걸치는 고을이 된다. 100리에 걸치는 고을은 군으로서 소국에 해당한다. 읍의 수장은 읍차가 되며 군의 수장은 중앙조정의 군에 해당하는 지방왕이 된다. 즉 군이라는 글자가 중앙집권제 이전에는 제후국으로서 원래 군의 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가림토 38자는 서기전 2181년에 정리된 것으로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즉 말과 글을 읽는 소리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바른 소리 즉 정음을 38자의 글자로서 정선한 것이 된다. 상현문자에서 그 표음 부분이 되는 나자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 정리한 것이 된다. 즉 기역과 같이 구분 모양의 글자로서 기역 소리가 나는 것은 가림토 기본자인 기역자로 정리하고 그 외 자음을 같은 이치에 따라 각각 정리한 것이 된다. 즉 시 모양으로서 디귿 소리가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정리되었던 것이 된다. 으 아래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자음은 회의문자에 해당하고 또 아래아, 으 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각 모음은 원래 자음과 모음이 상형문자이므로 회의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초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형표의 문자는 배달나라의 상형표의 문자 그 자체이다. 그리고 가림토 38자는 소리글자로 정선된 것으로서 이미 배달나라 시대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던 글자들의 소리를 표현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38가지로 정돈한 것이다.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표음 문자라 할 수 있는 글자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즉 상형 문자들 중 일부는 순수한 소리글자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상형 문자는 소리글자를 내포한 상형 문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서기전 3897년 한웅 천왕이 개천할 때 한국에서 가져온 천부삼인의 도형은 원방각 즉 원, 방각이며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 이들 원방각의 도형이 축소 상징화된 것이 곧 천지인 삼재라 불리는 아래, 아, 으, 이인 것이다. 원방각은 소리글자로는 자음에 해당하고 아래 아, 으, 이는 모음에 해당한다. 원방각의 자음으로서 한글의 모든 자음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또 소위 삼재 즉 세 가지 모음으로서 한글의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다. 이로써 원방각이 소리글자의 자음과 모음의 원천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모든 상형문자는 원방각이나 그 변형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상형문자를 소리글자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내로 동쪽을 나타내는 동이라는 글자는 옛 글자의 형태가 디귿, 으, 이응, 디귿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리 글자를 취하면 단, 이의 합자인 의 반을 취하면 디귿, 오, 이응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게 되어 동이라고 읽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형 문자의 소리가 가림토 글자로 분해 조합하여 읽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소위 음독과 훈독은 많은 글자의 소리가 단군 조선 시대에 사용되고 있던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전 2181년에 만들어졌다는 가림토 문자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소위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이다.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가 단군 조선의 가림토 문자임을 밝히고 그를 검증한 연구 실적이 역사연구사에 있어 고조선 문자라는 책을 통하여 최초로 밝혀지고 있다. 명도전 이전의 도전이 되는 첨수도, 침수도는 명도전 이전의 글자체에 해당하는 단군 조선의 문자를 새기고 있다. 이 첨수도에 새겨진 문자는 명도전에 새겨진 문자보다 상형 문자에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물론 소리 글자인 가림토 문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분석 및 해독이 가능한 문자로 되어 있다. 즉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는 그냥 상형 문자라 볼 수 있는 글자의 형태도 있고 소리 글자이면서 상형 문자에 가까운 것도 있으며 자음과 모음의 나열로서 상형을 띠도록 한 글자도 있고 순수한 소리 글자로 된 것도 있다. 이로써 소위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는 상형 문자, 상형 표음 문자, 표음 상형 문자, 표음 문자 등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첨수도나 침수도에 새겨진 글자의 형태와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의 형태를 연대기적으로 고려하면 상형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전개되는 역사적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로마자 알파벳의 발전 단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된다. 가림토의 뜻. 가림토라는 말은 가림의 토 즉 가리기 위한 말이라는 뜻이며 말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가림다라고도 하는데 다의 발음이 토와 동일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리는 말이라는 뜻으로 볼 때 가림토로 읽는 것이 맞는 것이다. 가림토는 말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가리기 위한 글자이므로 자연히 소리 글자 즉 표음 문자가 된다. 그리하여 가림토는 단군 조선 초기에 말이 지방마다 달라져 통하지 않게 되고 상형 문자인 진설을 읽는 소리도 같지 아니하므로 그 말을 통일시키고 상형 문자를 읽는 발음도 통일시키기 위하여 정리된 소리 글자인 것이다. 서기 400년경 신라시대 박재상 선생이 지은 부도지라는 책에서도 임검시 즉 단군 조선 전기시대의 첨부의 음에 맞추어 어문 즉 말과 글을 정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 가림토 글자의 원료. 서기전 2181년에 가림토 38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배달나라 시대의 가림토의 원류가 되는 소리 글자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실제로 서기전 3897년 배달나라 개천 때 기역과 같은 모양의 글자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글자는 상형 문자이면서 소리 글자의 원형이다. 즉 기역을 읽는 소리가 기역의 음가를 지니며 가림토 38자가 정리될 때 기역과 같은 모양의 글자가 기역으로 대표되는 글자로 정선된 것이다. 배달나라 초기에 천부삼인과 관련된 도형인 원방각은 상형 문자이면서 소리 글자의 자음의 원류이다. 원방각을 상형 문자로 보면 하늘 또는 거울 또는 태양, 땅 또는 북, 사람 또는 칼을 상징하며 자음으로 보면 그 읽는 소리는 기본 모음인 아레아를 넣어 아, 따, 스 또는 아, 달, 스로 읽히면서 후대에 하, 따, 스이 또는 하, 들, 스이가 되고 받침이 부가되어 한, 따, 서이 또는 한, 들, 서이가 되어 지금의 하늘, 땅, 사람 또는 하나, 둘, 세로 변한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초기에 정립된 가림토 38자의 원류는 곧 배달나라 상형 문자가 되며 상형 문자를 읽는 소리는 그 상형 문자에 내포된 표음 부분을 읽는 소리이며 이는 자연의 소리이면서 체계화되어 서기전 2181년에 삼랑을보륵에 의하여 소리 글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정리된 것이 된다.
가림토 38자는 상형 및 회의 문자. 가림토의 자음과 모음은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이거나 회의 문자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기역은 기역처럼 구분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코고와 귀는 얼굴에 붙어 있으면서 구분 모양이고 고리와 갈고리는 굽어 있어 걸치게 되는 물건이다. 니은은 기역과 니은이 이어진 모양의 이은니은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은 하늘과 땅을 이은 존재로서 나이며 이 글자가 변형되면서 기역과 니은이 이어진 모양이 되고 다시 니은으로 변형된 것으로 된다. 나루는 육지와 물이 이어지는 곳으로서 물이 흐르는 곳이며 나라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어 펼치는 곳이기도 하고 원래는 나루와 같이 육지와 물이 있는 곳으로서 백성들이 사는 곳이 된다. 디귿은 디귿처럼 한쪽 옆이 떨어진 모양이나 닿아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한쪽이 떨어진 모양이라면 상대적 의미로서는 떨어진 곳이 닿을 수 있는 모양이 되어 닿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도 된다. 다리는 세 방향은 이어져 있고 다른 한쪽이 떨어져 있으면서 닿을 수 있거나 다른 매개체로 하여 닿아 있는 모양이다. 달은 떨어져 있으나 달빛으로 지구와 이어져 있다. 그리고 원래 달은 땅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즉 빛나는 태양인 해와 상대적인 말로서 양달 음달이라는 말처럼 햇빛을 받는 땅이라는 말이다. 리을은 물처럼 흐르거나 돌처럼 구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리을은 새 을의 모양과 같으며 흐르거나 구르거나 나르는 모양이 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나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일어 구르는 모양이 되며 덩굴은 땅에서 하늘로 흐르듯 구르며 오리는 물에서 헤엄치며 흐른다. 미음은 뭉쳐져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입을 벌리지 않는 모양과 같다. 원래 물은 그릇에 담기듯 연못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물기를 통하여 아래로 흐르는 것이며 머리는 뭉쳐진 모양에서 목을 통하여 흐르는 모양이고 마루는 제일 꼭대기에서 만난 상태에서 아래로 흐르는 모양이며 말은 특징이 머리와 머리에서 이어지는 말 갈퀴이며 먼지는 아주 작은 것들이 뭉쳐진 흙이 된다. 비읍은 뭉쳐진 입을 벌린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비읍 글자 자체가 곧 입이라는 표현 문자도 되는데 입을 벌리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 된다. 비는 하늘이 입을 벌려 땅으로 물방울을 내리는 모습이고 벼루는 위가 튀어 먹을 갈 수 있게 한 물건이면 보리는 싹의 털이 위로 버쳐 위로 터진 모양이며 버섯은 발을 싸는 물건으로서 위로 터진 것이 된다. 바람은 공기가 한쪽으로 흐르는 모양이다. 시옷은 서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사람은 서 있으면서 걸어 다니는 흐르는 존재이고 새는 땅이나 나무에 서 있으면서 날아다니는 존재이며 손은 손가락에 서 있는 사물이다. 소리는 입에서 혀가 일정하게 서고 힘이 주어져 밖으로 나오면서 흐르는 모양이다. 이응은 하늘처럼 원둥근 모양과 같은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구원의 모양은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 원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뜻을 지닌다. 알은 주위 환경이 맞으면 부화하여 완전한 원래의 존재로 변신하는 무한한 능력 에너지를 가진 존재이다. 아이는 어리지만 자라서 어른과 같이 되는 존재이다. 아가미는 물에서 산소를 흡입하여 공급하는 장치이다. 얼음은 언제든지 물이 될 수 있는 원래의 물이기도 하다. 옹이는 나무에 붙은 둥근 모양의 마디이다. 지읒은 주머니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된다. 지읒은 원래 의아래 삼각형의 글자에서 나온 것이 되는데 주머니를 잠근 모양의 글자이다. 주머니는 사물을 담는 모양이 되는데 지읒은 무엇인가를 담는 뜻을 지닌 글자인 것이다. 젖은 아기를 위하여 젖을 저장하는 곳이며 집은 사람이나 가축이 살도록 만든 것이고 종은 소리를 저장하고 있는 물건이며 지게는 나무를 실어 나르는 물건이다. 지읒의 원래의 모양은 주머니 모양이나 나중에 지읒으로 아래로 터진 모습이 되어 다른 뜻을 더불어 가지게 되었다. 즉까지 삼지창처럼 나누어진 모습을 가진 사물의 명칭이 되기도 한다. 그 외 치읒은 지읒과 관련 있는 모양이며 키읔은 기역과 관련 있는 모양이고 티읒은 디귿과 관련 있는 모양이며 피읍은 비읍과 관련 있는 모양이 된다.
키읔은 기역의 센 소리로 굽은 것이 더 세다는 의미인데 크다는 뜻을 담게 된다. 티읕은 디귿의 센 소리로 한쪽에서 사이가 떨어진 정도나 떨어지는 힘의 정도가 크다는 뜻을 담게 된다. 피읍은 비읍의 센 소리로 벌어진 정도나 벌어지는 정도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희은 이응의 센 소리에 해당하는데 둥근 모양이 세차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의상의 자음의 소리만 보더라도 각 자음은 그 자음에 해당하는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의는 곧 각 사물을 각 해당 자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상형표음, 표음상형 문자인 것이다. 결국 말이나 글자는 원래 상형 문자에서 파생된 글자의 원래의 뜻을 포함하게 되며 그 뜻은 확장되거나 유추되어 각 소리나 글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에 따라 많은 글자나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희은 회의문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의는 원, 방, 각의 축소 상징화된 글자로서 하늘 또는 태양, 땅, 사람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상형 문자이다. 나아가 아는 이 오른쪽에 해가 있어 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되고 어는 이 왼쪽에 해가 있어 해가 지는 모양이 되며 오는 해가 땅 위에 떠오르는 모양이 되고 우는 해가 땅 밑에 있는 모양이 되어 모두 상형표의 문자이자 회의문자가 된다. 그리하여 가림토 38자의 각 글자는 기본적으로 원래 상형 문자에서 엄선되어 정리된 것으로서 세종대왕이 밝혔다시피 이는 발음기관의 모양과도 일치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이 되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쉬운 예로 물방울은 미음, 비읍, 이응, 리을의 모양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물이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 소리는 원래 어떠한 모양을 나타내는 소리로서 뜻소리이기도 하며 소리 글자인 가림토 또는 한글은 곧 원래 상형 문자에서 나온 글자인 것이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